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렴한다고 판정이 되면 그러면 값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판정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판정법은 발산 판정법이에요.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것을 판정해 준다라는 뜻으로 발산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대로 수렴하는 것을 판정해 주진 않아요. 발산하는 경우를 판정을 해 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급수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P이면 Q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급수가 주어져 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줘볼까요? 1부터 시작했으니까 a1 하는 것이 첫 번째 항이 됩니다.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일반항 an 플러스 그 뒤에 무한한 항을 더하지요.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그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 an이지요. an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자, 이 이론은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진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거꾸로 가지 않는 그 예를 뒤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다라는 것은 참이에요. 왜 그런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이 급수의 값이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sn이 뭔지 압니다. 첫 번째 항부터 해서 an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n이라는 것을 sn에서 sn은 an까지 첫 번째부터 an까지 더한 거니까 sn에서 그 전까지 더한 거, 즉 첫 번째부터 an-1까지 더한 거, 그걸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주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다가 리미트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sn-sn-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1 이렇게 되죠. 근데 극한의 성질 이 값은 앞에 이렇게 sn의 극한과 sn-1의 극한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이렇게 되죠. 그런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sn의 극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을 s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이 s니까 당연히 sn-1의 극한은 sn-1은 sn을 하나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s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 값도 하나 뒤에서 계속 sn을 쫓아갈 거니까 s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s 이렇게 되니까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성립하는 이론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 이것의 명제, 이 명제를 가지고 이 명제의 이것의 대우가 되는 명제. 그러면
진리값이 같지요. 예. 그렇다면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이랬으니까 극한이 0이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수렴하지 않는 건 발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발산 판정법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우가 되는 명제를 가지고 옵니다. 대우 명제. 자,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예, 그렇다면 급수 시그마 an은 발산한다. 됐지요? 이렇게 급수가 발산하는 것을 판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정법을 발산 판정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발산 판정법을 써서 예,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이것이 발산한다라는 걸 보여라 그랬어요. 발산 판정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 급수 옆에 있는 이 값이 an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걸 계산해 볼 거예요. an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an은 5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여기다 취해줍니다. 자, 그럼 이 값은 분모분자 최고차항이 똑같죠. n제곱, n제곱. 그럼 분모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면 5 플러스 n제곱 분의 4 분의 1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제곱 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예, 결국 앞에 5분의 1이 되죠. 그렇죠? 5분의 1은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이제 발산판정법을 사용하면 돼요. 극한이 0이 아니었으니까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급수는 선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급수의 값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형적으로 연결한 급수는 바로 답을 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선형성. 우선 급수 안에 상수가 있다면 그 상수가 급수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동차적인 성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급수 안에 있는 값이 두 개 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an과 bn 각각의 급수의 합과 같다. 덧셈은 풀릴 수 있다. 이건 덧셈적인 성질이라고 했죠. 동차적이고 덧셈적인 성질을 합해서 우리가 선형적인 성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급수는 선형적인 성질이 있어요. 예, 이것을 급수의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2의 n승분의 1 이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선형성을 이용해 볼까요? 여기 상수 3은 밖으로 내보내고 플러스는 분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는 그렇게 분해를 하면 3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분의 1이다. 이것하고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덧셈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나눈 상태에서 3은 이 급수기호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곱해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 값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1 이 두 개의 값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이것은 급수의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앞에 예제 기억하고 있죠? SN을 계산하고 SN의 극한을 이용해서 값을 구했어요. 1이었죠. 예, 이렇게 구한 값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급수가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n이 1부터 간다 그랬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 2의 1승 2지요. 2분의 1 플러스 n이 2면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이면 2의 3승분의 1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급수는 앞의 항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뒤의 항을 얻고 있어요. 앞의 항에다가 역시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뒤의 항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곱해주는 2분의 1은 공비가 되는 거고 이 급수는 기하급수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기하급수는 초항과 공비가 그 값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초항은 2분의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네요. 우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해야 되는데 기하급수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머지 경우는 발산합니다. 근데 공비의 절대값 2분의 1의 절대값 2분의 1이죠. 그렇죠? 1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 값은 1-r분의 a다. 그렇죠? 근데 a는 첫 번째 항이니까 2분의 1입니다. 공비는 앞에 계속 곱해주는 값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이 급수는 수렴하고 값은 1-r분의 a인데 r이 2분의 1, a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계산하면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1이 되죠. 자, 그럼 두 개 값을 다 알았어요. 이 뒤에 있는 기하급수는 값이 1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3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4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급수는 값을 구하고 나면 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조금 전에 그 발산 판정법을 얘기했는데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예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급수를 보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 급수의 항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n이 1이면 1분의 1, 1이죠. n이 2면 2분의 1이죠. n이 3이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n분의 1을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지요.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생긴 급수를 조화급수, 하모닉 시리즈, 조화급수라고 부릅니다. 예, 이 조화급수가 발산하는 것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화급수가 발산했다. 자, 그렇다면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결론을 우선 인정을 해주면 조금 이따 왜 그런지 보겠지만 우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옆에 있는 n분의 1이 an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건데 0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0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0이 되었지만 하지만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한다. 예, 이렇게 결론을 얻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발산 판정법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화급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잘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화급수가 왜 발산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정의대로 우리는 부분합을 가지고 할 텐데 S1, S2, S3, S4 이렇게 일일이 다 챙겨서 간다면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술을 쓸 거예요. 이렇게 뛸 거예요. 첫 번째는 S1을 구해 볼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항만 더한 거니까 1이죠. 두 번째는 S2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A2까지 더한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는 건너뜁니다. S4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S4는 S2에다가 뒤에 A4까지 더하면 되니까 뒤에 있는 두 개의 항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 기술을 씁니다. 그런데 S2에다가 더해준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은 4분의 1이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제거하고 4분의 1로 바꿔서 4분의 1을 두 번 더해주면 당연히 더 작은 값이 더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S2에 4분의 1을 두 번 더한 것이 더 작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4분의 1을 두 번 더하면 우리는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2는 1 플러스 2분의 1이었고 거기다가 4분의 1 두 번 더한 것은 2분의 1이 된 거니까 2분의 1을 더해주게 된 거죠. 이것은 S4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는 것을 2분의 1이 두 번 더해졌으니까 2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앞에 1이 있었고요. 1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S4는 1 플러스 2분의 2보다는 커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갑니다. 그 다음 S4에서 S8로 뛸 거예요. 똑같은 기술을 쓸 거고 앞에 있는 거하고 거기다 얼마를 더하면 되나 이렇게 항상 계산합니다. 그러면 S4에다가 이번에는 A8까지 더할 거니까 뒤에 남은 게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이 남았죠. 그렇죠? 이 네 개의 수는 역시 가장 뒤에 있는 8분의 1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해서 5분의 1도 6분의 1도 7분의 1도 전부 8분의 1로 바꿔주면 더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해서 8분의 1을 4번 더한 것보다 앞에 있는 S8이 더 커요. 그렇죠? 더 작은 값을 취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S4는 앞에서 1 플러스 2분의 2보다는 컸어요. 그렇죠? 근데 역시 8분의 1을 4번 더 해주면 그 값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2분의 1을 더 더해준 거고 이제 1에다가 2분의 2와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2분의 3을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S8이 크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번호를 특징을 봅니다. 여긴 1이죠. 여긴 2고 여긴 4, 여기는 8이에요. 특징을 보니까 1은 2의 0승입니다. 2는 2의 1승이고 4는 2의 2승이지요. 8은 2의 3승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규칙이 있어요. 여기 S4를 보니까 2의 2승하고 왔을 때 뭐보다 크냐? 여기 분자가 2가 되고 있죠. 1 플러스 2분의 2보다 커요. 여기 S8은 2의 3승 하는 수인데 여기가 3승이 되니까 S8은 1 플러스 2분의 3보다 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번호는 이제 우리가 8 다음에 16을 선택하겠죠? 2의 4승, 그 다음에는 2의 5승, 32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S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번호가 2의 몇 승 하는 것을 골라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이 S 밑에 2의 N승이 되었다면 여기 규칙대로 그것은 1 플러스 2분의 N보다 크지요. 여기가 N승이면 여기 분자가 N으로 오죠. 그렇죠? 자, 그럼 규칙이 생겼어요. 이제 극한을 취해 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2의 n승 하는 것은 결국 극한을 취했으니까 큰 값의 극한이 큽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n의 극한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수학 1에서 극한을 취할 때 큰 값의 극한이 큰데 극한을 취했으니까 같아질 수 있다까지는 배웠죠. 그렇다면 여기다 등호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2로 나눠도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유한한 값 1을 더해줘도 역시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1 플러스 2분의 n의 극한은 무한대입니다. 그렇다면 S2의 n승의 극한은 무한대 이상이 돼야 되네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무한대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의 n승은 역시 무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한대면 S1, S2, S4 이렇게 원래는 S1, S2, S3, S4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갈 건가라는 걸 알고 싶은 건데 이것을 1번, 2번, 4번 건너뛰고 8번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 가보니까 이렇게 가면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열은 전체 수열이 만약에 어디론가 유한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부분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부분 수열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1, 2, 4, 8 부분 수열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부분 수열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 수열이 수렴할 수 없지요. 그렇죠? 예, 해서 리미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 Sn 이것의 극한 예,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미트 Sn이 결국은 시그마 AN이에요. 그렇죠? 이 조합급수는 예,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n분의 1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산되어서 다 더한 거 이것은 발산한다. 예, 사실은 무한대로 발산해 버립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판정법을 배우겠습니다. 네, 적분 판정법 한번 볼까요? 예, 적분 판정법. 이것은 예, 말 그대로 적분을 이용해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1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연속이 되고 감소 함수고 그리고 이 함수는 그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줘야 돼요. an은 fn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급수, 그걸 가지고 만든 이 함수를 가지고 만든 일반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급수, an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하고 이상적분, 우리 수학 1에서 배웠죠?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 이상적분이 수렴한다라는 것하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예, 급수가 수렴하면 이 이상적분도 수렴하고 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하는 것을 이상적분을 계산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예, 이것을 적분 판정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 판정법이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 적분 판정법의 구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꼭 1부터 무한대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적당한 값 m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꿔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도 구간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인티그럴 m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바꿔서 적분하시면 돼요. 이 급수라는 것은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것을 뒤에 있는 무한계의 항이 결정을 하는 거지 앞에 있는 유한계의 항이 결정하진 않아요. 앞에는 아무리 많은 수로 꺼내도 유한계로 꺼냈다면 내가 앞에 1000개의 항을 꺼냈다? 그 1000개의 항을 다 더해봤자 유한한 수예요. 그렇죠? 예, 그 발산한다, 수렴한다라는 것은 뒤에 있는 무한계의 항이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좀 더 많이 꺼내서 내가 앞에 1억 개의 항을 꺼냈다고 하더라도 1억 개의 항도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해봤자 유한한 어떤 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계의 항을 더한 것은 유한한 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한계 항은 예,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은 뒤에 있는 무한계의 항이 결정합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예, 주어진 조건대로 fx가 이렇게 감소해가는 함수다. 그리고 연속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겠죠. 예,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다라는 것은 예, fx는 여기 예, 0 이상이 돼야 되는 함수입니다. 예, 0보다 큰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양항이니까 이렇게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x축 위에 있으면서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죠. 그렇죠? 예, 바로 이 넓이가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예, 이 넓이하고 이제 이 급수하고 비교를 할 텐데 급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주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해서 무한히 다 더합니다. 그렇죠? 근데 a1은 여기 x의 값을 1이라고 하면 네, 이만큼 여기 사각형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부터 2까지.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변은 1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f1인데 fx는 이 수열의 항을 만들어요. 그럼 f가 1을 보낸 것은 a1이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높이는 예, a1이 되지요. 그렇죠? 근데 가로는 x가 1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가로는 1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가로 세로 곱하면 넓이가 될 텐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a1이니까 a1이 되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죠? 예. 뒤에 이렇게 두 번째 사각형을 보면 역시 가로는 2부터 3까지 길이가 1이고 높이는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2인데 f2는 a2지요. 그럼 1하고 a2를 곱하면 넓이 a2지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1부터 2까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 넓이가 a1, 그렇죠? 2부터 3까지 사각형을 만들면 넓이가 a2, 3부터 4까지 만든 것은 a3, 그럼 4부터 5까지 만든 것은 a4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더한 것이 급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각형들이 이 곡선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은 곡선 아래쪽의 넓이보다는 크지요. 사각형이 곡선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만큼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급수가 예, 결국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값보다는 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어떤 유한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이상적분은 그 수렴하는 값 이하가 돼야 되니까 0 이상인데 그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어떤 값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예, 적분도 수렴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예, 이번에는 fx에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예, 여기 1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2에서 이렇게 높이를 올려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이 오른쪽 변은 길이가 a2지요. 근데 밑변은 길이가 1이지요.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a2니까 a2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a2고 이번에는 3에서 높이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 오도록 사각형을 만들면 역시 가로는 2부터 3까지 1이고 예, 이 오른쪽 변은 3에서의 함수값이니까 a3고 그렇죠? 그렇다면 1하고 a3를 곱하면 넓이는 a3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4에서 올려서 아래쪽 사각형 만들고 5에서 올려서 아래쪽 사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다 더하면 여기
A2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은 A2부터 더한 값이죠. 그렇죠? A2 플러스 A3 플러스 이렇게 해서 무한한 항을 다 더한 거죠. A1만 제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값은 이 곡선 아래쪽에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한 값보다는 작아요.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n이 2부터 가면서 an을 다 더한 것은 이 적분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분이 만약에 수렴하면 당연히 2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이 급수는 수렴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2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게 수렴하니까 우리의 급수는 A1부터 더한 거예요. 이 수렴하는 이 급수에다가 한 개의 항만 더해준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A1부터 가는 것도 수렴해야 되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적분이 수렴하는 것과 결국 이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같은 조건이다라는 걸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을 적분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예제 1번 볼까요?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결정해라 그랬어요. 이 n분의 로그 n을 만드는 것은 우리 앞에서 연습했지요? n을 x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fx를 x분의 로그 x 이렇게 주면 당연히 n은 n분의 로그 n으로 가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x분의 로그 x라는 것은 여기 있는 로그 x가 x가 3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 ln이라고 쓰는 로그는 자연 로그예요. 자연 로그는 밑수가 2입니다. 2라는 수는 2.7 얼마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은 2보다는 큰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3 하는 것은 로그 2보다는 큰 값이 됩니다. 그런데 로그 2라는 것은 2의 몇 승이 2냐라는 거니까 1이지요. 그렇다면 로그 3 하는 것은 1보다는 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3 이상이면 이 함수는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감소함수라는 걸 만족하고 그리고 양항이다, 플러스다라는 것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족됐습니다. 자, 근데 감소함수라는 것은 눈에 바로 보이진 않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an 하는 것은 fn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fx라는 것이 감소함수라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그걸로 만든 항도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바로 체크해 볼 거예요. 우리 수학 1에서 미분해서 감소 증가를 판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죠? f'x를 계산해 봅니다. 미분하면 여기 x분의 로그 x 미분해 볼까요? 분모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밑에 거 x는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거 로그 x는 그냥 곱해주고 밑에 거 x 미분에 곱할 텐데 x 미분하면 1이고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x분의 1하고 x를 곱하면 1입니다. 로그 x하고 1 곱하면 로그 x지요. 해서 결과는 미분한 결과는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로그 x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 됐어요. 로그 x라는 값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x가 2보다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2는 2.7 얼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7, 18, 28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분자 1에서 로그 x를 빼준 값은 당연히 1보다 큰 값을 빼줬으니까 0보다 작아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 x제곱은 플러스 값이니까 분자가 마이너스면 전체는 마이너스죠. f'x는 0보다 작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fx는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 그렇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x를 1, 2, 3, 4 이렇게 가지고 갈 거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면 3 이상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구간을 3부터 무한대까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적분 판정법을 사용해요. 적분합니다. 인티그럴 3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로그 x dx 적분해 볼까요?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치환 적분 배웠죠?
미분끼리 같다. 로그 x의 미분 x분의 1 dx, t의 미분 dt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럼 3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로그 x dx는 이제 t로 바꿔야 되니까 예, x가 3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t는 로그 3. 그렇죠? 그리고 x가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t는 역시 로그 x는 x가 무한대로 가면 같이 무한대로 가지요. 로그 x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로그 x, x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 x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한대까지. 그럼 t는 로그 3부터 무한대까지. 예, 로그 x를 t라고 두니까 x분의 dx는 dt. 그렇죠? 해서 t dt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상적분 정의 알죠? 예, 로그 3부터 s까지 t를 적분해 두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수학 1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t를 적분하면 2분의 t제곱이니까 로그 3부터 s까지 대입하고 s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s 대입하면 2분의 s의 제곱, 로그 3 대입한 걸 빼줄 거죠? 로그 3 대입하면 2분의 로그 3의 제곱 빼주면 되고 그 다음 s를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s를 무한대로 보내면 s제곱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다면 거기서 이 뒤에 있는 2분의 로그 3의 제곱은 유한한 값이니까 유한한 값을 빼줘 봐야 무한대로 가는 것에서 유한한 값을 빼줬다 무한대로 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적분이 발산했으니까 결국 이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3부터 적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시그마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것이 발산한다라는 것을 판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3부터 무한대가 발산하니까 우리 급수는 n이 1일 때 하고 n이 2일 때 두 개의 항만 여기다 더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발산하는 거에다가 두 개의 항 더해봤자 발산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1부터 계산해도 발산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